네, 안녕하십니까. 토크아이티 마케팅 지식 큐레이터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마켓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델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태블릿인 델 베뉴를 중심으로 두 분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델 코리아의 박진철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요 제가 돌발적으로 좀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부장님한테 제가 딜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홈쇼핑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좀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한 달 내에 오늘 듣고 나서 야, 저 괜찮다. 오늘 저 하이브리드 태블릿 한 달 내에 이 부장님 이메일로 나 사겠어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부장님께서 페이버를 드릴 겁니다. 그건 나중에 Q&A 시간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오늘 물론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도 들으시면서 오늘 한번 소비자 관점에서도 한번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장님 먼저 여기 오늘 하이브리드 태블릿 얘기하는 건데 왜 남대문 여기 있습니까? 야경이랑 같이. 이게 하이브리드 태블릿이랑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런 덱을 항상 만들면서 네. 항상 델 본사에서 만든 덱을 사용해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었는데 네. 아마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드는데 왜 꼭 그런 걸 써야 되나 싶어서 저희 델 코리아에서 이번에 한국 남대문을 배경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본사의 이미지를 썼는데 한번 만들어 보신 거군요. 로컬라이제이션. 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결국 태블릿에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요. 남대문이랑. 그죠?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태블릿 마켓 시장을 볼 때 일단 국내하고 글로벌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먼저 이제 글로벌한 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 PC 판매량이 타블렛을 제외한 판매량입니다. 네. 약 3억 대입니다. 3억 대. 네. 저희 인구가 80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네. 80명 중에 세 분 정도는 매년 PC를 사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 사실 80억 명이지만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하고 저기 극지라든지 그런 분들 PC를 살 수 없는 분들 빼고 가용 인구 따지면 한 30억 되지 않을까요? 한 40억 절반 정도?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0억이라 치면 3억이면 10%가 사는 거네. 그죠? 근데 저희 나라의 경우에 1년에 500만 대 정도의 판매가 되거든요. PC가요? 야, 인구 5천만에서. 5천만에 500만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다. 10%.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디벨롭된 마켓이라고 보면 디벨롭된 마켓의 평균 정도가 약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PC가 1년에 3억 대 팔리고 있는 거고. 네. 보시면 노트북이 데스크탑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요. 포션으로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제가 옆에 노란색으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 숫자를 보고 한 6개월 전에 처음 봤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타블렛을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는 생각을 했어도 2억 3천만 대라는 숫자, 저 정도일 줄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보다 더 많이 산다, 태블릿이, 그죠? 그렇죠. 더 많이 팔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면 PC보다도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사실은 PC는 PC대로 사용을 하면서 타블렛을 부가적인 기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 정도 수량이라는 거에 사실은 좀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어떤 기업의 마케터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숫자는 저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부장 보시기에 태블릿이 저도 아이패드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안 써요. 아주 그냥 노트북만 쓰지 않거든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놀지 않고 제가. 근데 과연 저도 이 숫자 보고 놀랐는데 과연 이런 성장률이 계속 태블릿이 계속 성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모바일이 요새 모바일은 점점 커지고 기기는 휴대폰은 점점 요새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적으로만 보면 최근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온 게 맞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의 성장치를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블렛을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 타블렛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요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아무리 뭐 8인치, 뭐 9인치 해서 또 포터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대폰보다는 사실은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처음 한두 달 열심히 좀 활용하시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좀 팽개쳐두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태블릿에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솔직히. 예, 보시면 이제 음악도 들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검색도 하시고 하시다가 뭔가 일을 할 게 있는데 하면 이제 PC,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그렇죠. 찾아가지고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은 타블렛이 가진 어떤 한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월드와이드 시장을 이렇게 보면 보시다시피 OS를 보면은요. 네. 뭐 iOS,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숫자고요. 네. 이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윈도우즈의 포션인데요. 실질적으로 안드로이드 제품이 저가 제품군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네. 후발로 이제 윈도우즈가 타블렛 OS를 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고가 제품이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포션이 약 5%밖에 되지 않는 네. 이제 그런 결과치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판매 단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기기는 뭐 사실 저희 국내에도 뭐 99,000원, 네. 149,000원 네네.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200 정도 되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윈도우즈 타블렛 네.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거는 이제 1,000불이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윈도우 태블릿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가 좀 보는 게 지금 델의 베뉴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서피스 있고 예. 뭐 그 외에 또 뭐 또 있나요? 예, 물론 여러 브랜드 예를 네. 들면 뭐 HP라든지 네. 레노버라든지 분명히 윈도우스 타블렛을 런치해서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가 방금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서피스고요. 네. 서피스는 국내에 좀 뭐랄까 도입을 하고 판매를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해왔고요. 네. 특히 이제 하이마트라는 곳하고 협력해서 많이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윈도우즈 타블렛 하면은 뭐 사실 서피스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자, 이거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오늘 주제하고 예. 원래 MS는 원래 OS나 이게 소프트웨어만 했잖아요. 예. 자기네 디바이스는 안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이게 태블릿 서피스 만들었고 요새 또 뭐 윈도우 MS에서 이제 스마트폰까지 만든다는 이제 설이 또 있던데, 예. 네 그런 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앞으로? 사실은 윈도우즈 입장에서는 어떤 기기의 OS잖아요. 네. 그 OS가 사실은 PC에서는 거의 뭐 100%가 윈도우즈를 뭐 사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그렇죠.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 쪽으로 오면서 사실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 쪽에 네. 사실 시장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온 거죠. 아무리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어도 하드웨어 브랜드 제조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연합군 세력이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뭐 OS도 안 하고. 예, 안드로이드 OS 금액하고 윈도우즈 OS 금액은 뭐 천지 차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여기 보면 LCD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글로벌하게는 좀 8인치가 대세네요. 7인치, 8인치 이쪽이. 네. 예, 보시면은 스몰리스 뷰티네. 네? 아무튼 뭐 저희들보다 체격 조건도 크고 손도 크고 해서 네. LCD 사이즈를 봤을 때 뭐 10인치, 11인치도 좀 뭐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아무튼 데이터상으로는 거의 네. 과반수 넘는 분들이 8인치 타블렛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MS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월드와이드로 애플이 28%라는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하고 LG라는 브랜드가 그래도 글로벌리 뭔가 타블렛에서 네. 이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가 참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부장님은 굉장히 애국자이신 것 같아요. 아까 남대문도 그렇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좀 볼까요? 네. 국내 시장은 노트북 기술도 많네. 네? 태블릿보다. 예, 국내 시장의 특이한 거는 500만 대 시장 중에서 네. 데스크탑이 사실은 노트북보다 약간 많아요. 네, 현재까지도. 네, 네. 그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게 퍼블릭 시장에서 그 데스크탑을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 비즈니스 그쪽 그 세그먼트에서도 데스크탑을 많이 아직까지는 그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완화가 됐지만 47%인 상황이고요. 아까 글로벌한 내용에서는 노트북보다 타블렛이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사실 지금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기 약 30-40만 대 정도 수량을 그 PC가 그 타블렛 PC가 지금 팔리고 있다. 자, 그럼 이 수치는요.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제 태블릿 현실도 많잖아요. 팔리는 숫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적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우리나라 시장이 본질적으로 태블릿을 잘 수용하는 것이 작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 태블릿 시장에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또 다른 나라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만 놓고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블렛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소극적이다라든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블렛에 호기심도 있고 갖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져보니 뭐 별게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계륵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없으면요 굉장히 또 허전해요. 맞습니다. 제 경험을 보시면 없으면 굉장히 허전해요. 제가 그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데 가더라도 타블렛 PC는 거의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실 정도로 이미 이제 그렇게 보급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아주 그 특화된 사용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타블렛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근본적인 문제적이 그 뭔가 좀 뭐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안드로이드가 65%로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iOS가 약간 빠지는 반면에 윈도우즈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마케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MS 측면을 보면은 뭐 글로벌리는 애플이 1등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뭐든지 삼성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을 하고 있고요. LCD 사이드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라 고객이 좀 그 뭐랄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IT 기기를 구매하실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성능이 좋은 거를 좋아하십니다. 그게 데스크탑용이냐 노트북용이냐 뭐 예를 들어 뭐 타블렛용이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성능이 좋은 거. 또 하나가 크기가 큰 거, 특히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 요즘은 이제 크기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FHD냐, 뭐 QHD냐, UHD냐. 사실은 QHD, UHD 이런 해상도는 글씨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사실 좀 볼 때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볼 수는 있어도 글씨가 좀 이렇게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스플레이에 되게 민감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멋져 보입니다. 멋져 보인다. 그리고 실제 업무할 때는 정말 예를 들어 엑셀로 비교를 한번 하자면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한 게 있으니까 한 번에 빨리빨리 보고 싶을 때 그런 게 도움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일에 이제 그 뭐랄까 효율성 측면을 따지더라도 여기 옆쪽으로 칸이 뭐 20칸밖에 안 보이던 게 40칸이 보일 수도 있고 50칸이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델 모니터 중에서도 보면 와이드로 된 모니터들 그래서 그 보통의 일반적인 엑셀 시트가 뭐 3-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LCD들이 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분명히 저희는 9인치, 그러니까 8인치에서 9인치 사이가 가장 높고요. 네. 또 밑에 보시면 10에서 11인치, 그러니까 11인치 사이즈도 그 선택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글로벌리 봤을 때는 8인치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보시면은 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어떤 분들은 뭐 작은 거, 어떤 네, 분들은 네. 큰 거 하는데 뭐 좀 이렇게 골고루 포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아무래도 이제 실제 한번 예, 봐야지만 좀 우리 딱 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던지고 싶은 화두는 도대체 타블렛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도대체 타블렛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준비한 동영상은 사실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동영상이고요. 네. 이 스토리의 문제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 동영상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좀 웃는데요. 네. 왜 웃었을까? 왜 웃을까? 그래서 네. 그 대표님께서 두 번을 보여주실 텐데 네. 그걸 문장으로 써서 맞춰주시면 네. 맨 처음 번째 맞추는 분한테 예. 오늘 그 예, 이 USB 32 USB를 줄까요, 그냥 이거를? 그러시죠. 네, 예. 그러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영상이 한 1분 30초 되는데 맨 끝에 여자 주인공 이쁜 미녀가 웃어요. 그 미녀가 왜 웃을까? 네, 일단은 그 이유를 써주세요. 댓글창에다가 제일 먼저 맞춘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Oh, I'm sailing away, my own true love. I'm sailing away in the morning. Here's something I can see. Change the focus in any shot and see the bigger picture, all in the world's thinnest tablet. From the place that I'll be landing. 자, 여러분 너무 빨랐나요? 자, 아직까지는 뭐 쓰신 분이 없는데, 네. 자, 왜 이 여자는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들? 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자, 여러분 힌트는 남녀간, 그죠? 남자 여자 만났잖아요. 여자가 왜 웃을까요? 네. 여자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Oh, I'm sailing away, my own true love. I'm sailing away in the morning. Here's something I can see. Change the focus in any shot and see the bigger picture, all in the world's thinnest tablet. From the place that I'll be landing. 저는 지금 휴대폰 여러분들 댓글을 보는데 사진이 쉽게 찍혀서 사진의 화질 때문에 남자친구가 좋아서 자기가 이쁘게 나와서 남자친구의 메시지 내용인데 그래도 이분이 제일 그래도 안성수님께서도 제일 그래도 남친을 감시해서 뭐 아직까지는 제가 힌트를 드리고 한 번만 볼까요?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이성신님, 예. 나 당신 따라 뉴욕으로 갈래.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자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예. 여행을 갔는데 유럽에서 이제 남자를 만난 거죠. 만나서, 예.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뭐 어김없이 헤어집니다. 네. 다시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죠. 가서 이제 자기의 델 베뉴입니다. 네. 보는데, 자 여기서 아이가 있죠, 아이 그죠? 아이가 나오고, 네. 남자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Change the focus. 이거는 이제 남자가 사진을 찍은 I 거예요. am 예. moving Thinnest tablet. to 뉴욕. 네. 뉴욕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상신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32기가 USB 메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이렇게 봤지만 안드로이드 타블렛은 저희가 수십 개의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그리고 고객님들의 사용하시는 패턴을 봐도 되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범주 하에 거의 대부분의 활용도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윈도우즈 타블렛을 보면 네. 이제 벌써 여기는 이제 그 동영상이 네.
칙칙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방송 같이 지금. 이거는 이제 업무하고 이제 관계 있는 네네.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델 베뉴 프로라는 제품이 윈도우즈 타블렛을 윈도우즈 OS를 With its new 탑재하고 Intel 있는데 Core M chipsets, 어떠한 improved materials and design 왼쪽 structure, 시스템만 띄워서 the Venue 11 Pro offers outstanding reliability. 또 It also 지금 provides 현재 advanced 어떠한 management capabilities, 노트북이든 allowing 데스크탑이든 administrators to remotely update 어떤 once and 디바이스를 from 가지고 anywhere with 있는 Intel's 업무보다 vPro extensions. 떨어지지 않게 아니면 보다 더 Additional security tools 효율적으로 include the full suite of 일을 Dell 할수 data protection and encryption.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사실은 주는 거죠. Dell offers 자, a 여기 complete 보시면은 ecosystem of 버킹이 accessories 이제 that allow 있어서 your tablet to function like a 모니터나 full 이런 부분에 productivity 다 연결할 수 desktop. 있고요. 이게 It 이제 provides a 데스크탑 PC 용도로 사용할 수 experience in a 있다는 tablet 내용인데 form factor. It's 9% lighter and 12% thinner than its previous generations. Sleek and ultra portable, it also offers expanded viewing on its 10.8-inch display. Designed for mobile professionals that are always on the go, the Venue 11 Pro offers the 이건 지금 security, 한국에서 manageability, 그 and 판매된 지는 reliability 얼마나 that you would 됐습니까? expect from a commercial 이거 class 4월 machine. 1일 날 런칭했습니다. 얼마 안 됐구나. 예. 네. 그럼 주로 이제 이것의 타겟 지금 그 시장의 계층은 주로 업무를 쓰시는데 이동성이 많다든지 그런 예.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품에 관련된 그 내용은 네. 사실은 저희 그 노트기어 대표님인 김정민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세션 2에서 예. 네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제 발표를 마치기 전에 네. 한 개 제품을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는 현재 그 베뉴 타블렛 중에 딱 한 종류 베뉴 네. 11 프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건 안드로이드 타블렛입니다. 네. 근데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얇은 그 타블렛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너무 그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동영상으로나마 네.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제품은 정말 근데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봤다가 오늘 봤는데 영상 봤는데 너무 끌려. 예. 그럼 어떻게 해? 열받잖아. 국내에서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제가 자꾸 받으면 네. 제가 이제 아. 설득을 어떻게든지 이제 네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런칭을 해야죠. 네네. 보도록 할까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OS가 안드로이드군요. 예, 안드로이드입니다.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 액세서리가 또 장착됐을 때는 엄청 디자인이 더 좋고요. 화면이 OLED입니다. 되게 3D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아니 되게 좀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아이패드와는 또 다른 네. 프리미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하드웨어 측면을 봤다면 이건 이제 이 제품의 활용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좀 색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n certain events occurred that forced me to ride, well, less often. But that didn't stop me from going out to the trails. I discovered a new hobby. I started taking pictures of my buddies with a Dell Venue 8 tablet, and I gotta tell you, the photos aren't like the photos I've taken with other devices. The screen is amazing. Don't I look awesome? And check it out. I love how thin it is. The other day, I went to some trails outside of Seattle to shoot a couple of my buddies who were practicing for an upcoming race. That's Pete right there. And that's Sal all the way back there.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네요. Sal's always posting photos of himself on Facebook, claiming that he jumped a lot higher than he 인텔 리얼 actually 센스 did.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With this 저런 amazing 것들이 measuring 가능합니다. tool, I can prove that he's exaggerating. 거리 Well, 측정하고 most of the time. 오. And then, to make it up to 포커싱도 him, 마음대로 I use the 조절하고요. selective filtering to create an effect on the background that makes him and Pete look really good. And I can see what people think about it in real time.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태블릿 유저한테는 굉장히 좋겠네요. 예, 이제 아쉬운 것들은 요즘에 이제 안드로이드 타블렛이다 그러면 동일한 사양에 얼마냐 네. 이거 경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동일한 그런 활용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기로밖에는 안 되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죠. 네. 일단은 타블렛 시장하고 또 그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 타블렛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제품 오늘 이제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베뉴 11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그 네. 제품을 저희 그 노트기어 대표님께서 직접 다 뜯어가지고 그 무게 재고 뭐 발열 네네. 체크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잘 네네. 해주실 것 같고요. 네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밑에 Q&A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바로 두 번째 세션 노트기어의 김정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뭐야 수염을 예. 계속 이렇게 단장을 하시는 겁니까? 계속 기르시는 겁니까 지금? 좀 그때 다르. 네. 어떤 심리 상태에서 기르시나요? 예, 좀 게으를 때 이렇게 하고. 게으를 때. 부지런해지면 좀 깎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또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이제 베뉴 11을 그 베뉴 11 요게 실제 테스트 해본 건 언제 테스트 해보셨나요? 실제? 뭐 아직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그 하이브리드 태블릿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이브리드 태블릿이라는 게 뭐 어떤 정의라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동차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뭐 네. 단어적 표현이면 뭐 변종 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합쳐져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와 또 새로운 게 합쳐져서 네. 뭐 새로운 가치를 그 만들어내는 걸 하이브리드라 그러는데 네네네. PC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나 뭐 세 가지 특징이 섞여 있으면 뭐 하이브리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베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과 노트북 또 가정용 PC 이게 이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뭐 3in1 뭐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잠깐 네. 좀 보시겠습니까? 예, 예. 네. 예, 이 모델이죠. 네. 예, 예. 열면은 뭐 이렇게 네. 커버가 키보드 커버도 키보드 나오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여러 스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알아보기 전에 그 이제 우리가 가장 큰 특징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일단은 뭐 그 PC 개념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탑재를 해서 네. 일단 태블릿과 노트북의 어떤 장점을 취합을 해야 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M 초저전력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TDP가 4.5W로 네. 아톰 프로세서 예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톰 프로세서보다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네, 네. 저전력보다 한 3분의 1 정도가 적게 소모가 되는 네. 굉장히 낮은 그 볼테이지의 프로세서라 장시간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고 네. 쿨링팬이 없어 조용하고 그리고 또 그 본체를 얇게 만들 수 있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그래픽 칩셋은 HD 그래픽스 5300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그래픽 칩셋은 정규 그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하스웰 내장 그래픽이 한 80%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그 정도 성능이 나오더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FHD 멀티터치 기능에 11.8인치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멀티터치는 이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이나 이제 태블릿 뭐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 디지타이저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전자펜을 사용해서 아주 세밀한 마치 노트 필기 하거나 네.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느낌의 네. 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타이저하고 이렇게 전자펜하고 다른 겁니까? 네, 정전압 터치패널하고 아, 디지타이저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네. 정전압은 이제 손가락이 어떤 그 센서 접촉을 인식을 해가지고 네. 터치를 실행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타이저는 네. 디지타이저가 네.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펜을 인식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훨씬 더 정교한 거. 그러니까 멀티터치는 손가락으로 편하게 네네.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약간 좀 거칩니다. 네. 그래서 필기를 하게 되면은 세밀한 필기가 안 되고 그림도 네. 좀 그리기 힘든데 네네. 디지타이저는 손가락은 인식을 못하지만 전자펜으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세밀한 그 노트에다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더 네네. 세밀한 그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픽 네. 전문가들이 뭐 거의 많이 쓰는 알겠습니다. 장비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거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게 그 아까 인텔 코어 M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코어 M은? 이번에 그 하스웰이 리플래시 되면서 같이 출시가 된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 코어M이라는 네. 저전력 프로세서는 이제 이 프로세서가 1세대입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낮으면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가 나오질 않았었죠. 네. 그래서 아톰 프로세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아톰 프로세서는 뭐 메이트레일로 넘어오면서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그 전에는 프로세서라든지 그래픽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저전력이면서 네. 그래픽의 어떤 성능을 높인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 보실 부분은 네. 4K UHD 동영상 재생을 지원을 하고 네. 또 그래픽 성능이 20% 정도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한 하이브리드 태블릿 세 가지 영역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 뒤에 보면 이제 요게 뒤가 좀 이게 특징 있게 생겼어요. 이 뒤가 보면 요게 아, 예. 네. 그 뭐 요렇게 좀 접히는 구조인데요. 네. 예. 이게 접히는 구조인데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요렇게도 바깥으로 접어가지고 뭐 요렇게도 놓을 수 있고요. 이걸 또 안으로 접어서 요렇게 놓을 수 있고요. 네네.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접을 수 있고요. 태블릿 때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구나. 이거. 근데 이게 이제 또 피면은 커버 역할을 해서 자석으로 붙으니까 별도로 뭐 파우치가 필요 없고 또 어디서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스탠드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거치대 역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킹도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게 소프트 도킹 형식인데요. 네. 아직 그 이 제품이 풀 세트가 갖춰져 있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석 형태로 해서 붙였다가 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제 도킹 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는데 부드러운 어떤 그 연질 재질이니까 또 커버 역할을 하니까 이제 소프트 키보드 도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울트라북처럼 메탈로 된 하드 형태의 키보드 도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옵션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품 필요에 따라서 구입이 가능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아까 그 디지타이저 요게 그걸 쓴 겁니까 이게요? 그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직접 쓰신 거예요?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이거 영어 같은데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아니 그냥 뭐 영어로 쓰면 좀 있어 보이니까. 그냥 베껴 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뭐 전혀 다른 내용이라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정교하게 나오네요. 진짜. 저거보다 작은 필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타이저의 생명은 이제 필압 기능이라 그래서 압력 정도를 인지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섬세한 필기가 가능한데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그 모서리 인식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캘리브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모서리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지타이저를 쓰다 보면은 밑에 그 엉뚱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뭐 점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줄이 간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드라이버 설정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은 점들이나 뭐 이런 잡티는 생기는데 뭐 엉뚱하게 오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여기에 이것 때문에 막 손이 막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 펜 입력 포인트하고 그 터치가 닿는 어떤 면적에 대한 그 드라이버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넓이가 넓어져서 터치가 되면 그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손을 보통 필기할 때 대고 하는데 맞아요. 그 전에 그게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펜을 띄워서 붓붙이듯이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밑에 어떤 걸 올려가지고 얘가 굉장히 불편하죠, 솔직히. 근데 베뉴가 완전히 이걸 차단하는 건 아닌데 뭐 줄이 간다든지 정말 거슬리는 어떤 오작동은 뭐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이 펜도 사실 이게 비싼 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생긴 펜인데요. 이 펜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앞에 이제 이 부분이 자기장으로 이 센서를 인식을 하는 방식이고요. 안에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이제 4A 그 드라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이제 시중에서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디지타이저를 쓰시는 분들이 펜에 굉장히 민감한 게 뭐 장인들이 뭐 망치 자기가 쓰는 것만 쓰듯이 이렇게 손에 딱 감기면서 그립감이 좋아야 되거든요. 한번 그립감 볼까요?
좋다. 예, 무게감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풀사이즈 스타일러스 펜을 선호를 하는데, 진짜 요게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뭐 저렴한 거 한 7만 원, 비싼 건 뭐 10몇만 원도 합니다. 네네. 뭐 명품 펜이라 해서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자, 이 펜을요. 예. 이 펜을 뭐 다른 태블릿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펜만 이러면.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면 사용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도 드라이버가 이게 세팅이 돼 있어서 무조건 뭐 디지타이저라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이 펜을 지원하는 드라이버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이게 데스크탑처럼 일반 그 USB 3.0이 표준으로 돼 있는데 사실 태블릿에 USB 3.0은 잘 안 돼 있잖아요. 뭐 USB 3.0이 굉장히 뭐 일반화된 인터페이스라서 네네. 뭐 저런 걸 강조하나 뭐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네네. 그 태블릿을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 표준 USB 3.0이 들어간 태블릿은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도 태블릿을 뭐 거의 나오는 대로 리뷰를 해보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표준 단자가 들어간 거는 처음 봐요. 근데 이 표준 단자가 들어가 있어서 두께는 좀 두꺼운데 사실 PC를 PC답게 쓰려면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USB도 물론 갖추고 있지만 어떤 젠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표준 USB 3.0을 탑재하고 있다는 게 이 제품의 활용도의 핵심이죠. 사실 업무 볼 때는 어떤 그 대량의 어떤 대용량 파일을 빨리빨리 여기다가 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분 몇 초가. 자,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이라면 이제 휴대용도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배터리 시간이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스펙이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막 베스트는 아니에요. 무게가 726g인데 우리가 이제 뭐 스펙 설명을 할 때 뭐든지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어떤 그 하드웨어의 구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SSD 노트북 그 울트라북 고성능 모델에 들어가는 SSD와 또 코어 M을 탑재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볼 때 726g은 디스플레이 사이즈상 굉장히 좀 스마트한 무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께도 10.6mm니까 뭐 이 단자 때문에 옆을 깎아놓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체감되는 두께는 뭐 크게 이렇게 두께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위에 오른쪽 무게는 요건 이제 아까 소프트 도킹을 했을 경우가 이제 1.13kg가 그러니까 보통 요 사이즈에서 하드 그 메탈로 만들어진 키보드 도킹을 같이 넣으면 한 1.5kg에서 6kg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0-400g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프트 도킹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배터리는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기 그 테스트를 4가지 패턴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 저 테스트 환경은 디스플레이 밝기를 뭐 가장 밝게 하고 그리고 프로세서라든지 그래픽 코어의 성능을 최대로치로 지정한 상태에서 5시간 45분 정도가 구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DIVX 1080p 그 파일을 돌려본 결과 저 정도 시간이면은 울트라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디스플레이 밝기를 최소로 하고 절전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워드 프로세싱이나 오피스 정도 이렇게 CPU 부하가 적은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네트워크 안 쓰는 거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9시간 42분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이게 그 밝기하고 이게 뭐 이렇게 동영상 보는 것보다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전파 수신을 하면서 끊임없이 또 그 송수신을 해야 되고 전파가 안 좋은 데서는 또 계속 그 프로세서가 전파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선랜이 소모하는 배터리 양이 상당히 좀 큽니다. 자, 발열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작고 휴대가가 잦은 제품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좀 많죠. 저희가 그 게임을 좀 돌리면서 그 풀로드 상태에서 발열을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프로세서나 주요 칩셋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한 40.2도 정도.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에서 발생하는 게 한 39도 정도. 최후보다 약간 좀 높은 정도 수준이 측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은 뭐 30 초반, 20 후반 그 정도 측정을 했는데 이게 노트북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인원으로 상판에 모든 부품이 들어가 있는 슬림 구조로서는
뭐 괜찮은 네. 결과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그래픽 성능 좀 볼까요? 아,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소음입니다. 네. 아, 그렇죠. 소음인데 이 안에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부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SSD도 낸드 플래시 기반이고 네. 쿨링팬 자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자, 그래픽 퍼센티지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뭐 게임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그래서? 예, 뭐 게임도 뭐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도 한번 돌려봤는데 옵션을 좀 낮추면은 뭐 전혀 끊김없이 잘 돌아가고요. 네. 그리고 저 수치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울트라북에서 고급형이 네. 3D 마크 11이 900에서 1000점 정도가 나오는데 764점 네. 정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벤티지 같은 경우에도 3000점을 넘겼고요. 네. 뭐 3D 마크 06, 05 점수도 상당히 안정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웰 그 아키텍처가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그 전에 하스웰 대비해서 보면 한 80% 정도 네. 그래픽 성능이 구현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게 풀 SSD잖아요. 낸드. 퍼포먼스. 요거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게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들은. 예, 저게 이제 그 BPS라 그래서 초당 그 전송하는 전송 속도입니다. 아, 리드라이트를. 예, 그 45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보통 하드디스크가 어느 정도 BPS가 나오냐면 네. 100 정도 나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4.5배, 네. 읽기 속도 4.5배, 그다음에 쓰기 속도는 역시 뭐 100 정도 나오는데 2.7배 정도 2.7배.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 뭐 3배에서 4배 사이에 네. 효율을 가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512K, 4K 이건 뭡니까? 여기 밑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측정을 하면서 네. 그 용량별로 해가지고 전송 속도, 블록 단위로? 아, 전송 네네. 속도를 이제 그 다변화해가지고 이제 네네. 각 부분별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드튠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기서도 이제 300 이상으로 저 그래프가 올라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제일 높은 데가 이제 450 네네. 정도 그렇죠. 예, 네. 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한 3.5배에서 4배 정도의 성능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안전질 플러스 퍼포먼스 제공한다는데 요 오른쪽에 요거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는? 아, 네. 그거는 이제 그 동영상 파일을 컨버팅을 하는 건데요. 아. 예. 그 보시면은 이 이전 데이터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네. 그 요거만 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그 훌륭한가 알 수는 없는 건데 그 데이터 지금 그 노트북에서 지금 그 네네. 수치가 보이시죠? 네네네. 몇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 작은 어디요? 그 파란색 바에 파란색 예, 밑에 보시면은요. 예, 예. 여기요? 아니 이쪽 왼쪽에? 예, 예. 거기 밑에 파란색 거기 지금 커서가 있는데요. 네네네. 예, 시간이 옆에 나오시죠? 네. 예. 10몇 분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저게 안 보여가지고. 저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예. 어. 한 4분? 5분인가요? 뭐 그렇게 측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예, 근데 저 정도 수준이면은 밑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만 네. 이전 인텔 4세대 모바일 프로세서 i3 저전력 코어 정도 되는 성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TDP가 4.5W이기 때문에 보통 그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TDP가 15W입니다. 네.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죠. 차로 따지면은 기름을 한 3분의 1밖에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성능은 우려하는 것만큼 낮지가 않다는 얘기죠. 네. 보통 집안에서 가정용으로 쓰시는 프로세서 중에서 하스웰 i3 저전력 프로세서라면 뭐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정도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발열 제어를 위한 스로틀링을 최소화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로틀링은 뭐 말 그대로 네. 강제로 클럭을 낮추는 그 보호 장치입니다. 네. PC는 이제 열을 발생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발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작동이 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제 발열이 너무 높으니까 좀 네. 내리자. 아, 그래서 네네. 클럭이 오케이, 떨어지게 오케이. 되는데 이게 그 발열 제어가 안 된 그 설계 같은 경우에는 네.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래서 뭐 최대로 낼 수 있는 프로세서의 속도가 뭐 2기가 이상인데
800MHz로 뭐 네네네. 떨어뜨린다든지. 그런데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쿨로드 상황을 강제로 설정을 해서 14시간 테스트를 연속으로 진행해 본 결과 네. 1.5GHz 이하로는 떨어뜨리진 않았는데 네네. 비슷한 컨셉 가운데서는 가장 준수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스로틀링이 낮게 그 더 밑으로 떨어지지 네.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갈까요? 네. 자, 그 부장님한테 오늘 들으시면서 아 이거 괜찮다, 나 구매 좀 해야겠다면 오늘이 그 6월 10일이니까 그죠? 7월 10일까지 부장님한테 이메일로 지금 이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일단. 네. JIN JIN CHEOL CHEOL 예 언더바 언더바 PARK 이렇게 네. 예 델닷컴. 네. 자, 그 여러분 제가 박진철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오늘 들으시면서 또 오늘 Q&A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면 그 구매하실 분들은 직접 이메일로 한 달 내에 보내주시면 이런 걸 쓰시면 오늘 어떤 페이버를 주시겠습니까? 이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그 델 베뉴 11 프로를 네. 이 상태로 판매를 합니다. 네. 두 종류 제품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네. 이제 그 110만 원에 돼 있고 네. 또 한 제품 130만 원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네.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네.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그 슬림 키보드라고 제가 명명을 한 건데요. 네. 이 슬림 키보드 사실 있고 없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이게 지금 액세서리로 델닷컴에서 그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20만 원이 넘게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네.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아, 네. 이게 슬림 키보드고요. 네. 이- 원래 옵션을 사야 되는 건데. 예. 그걸 네. 오케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0만 원에 가까이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의 액세서리를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네. 슬림 키보드고 일반 노트북용 그 키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느낌을 갖출 수 있는 키보드. 그게 모바일 키보드라고 돼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더킹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더킹에 이제 그 뭐 USB라든지 DP 단자라든지 이런 게 네네. 달려 있는 더킹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 중에 슬림 키보드는 제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아까 그 이상신님한테 놀라움을 사실 그 거의 초반에 맞추셨거든요. 굉장히 이분은 이런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은 건데. 예, 제가 그 세 번 보고 사실 알았거든요. 네. 제가 그 평균이라고 봤을 때 네, 네. 이분은 되게 이제 맞아요. 저는 세 번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른성님 질문 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 볼 때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변한다고 보십니까? 참 이게 그 정말로 타블렛이 처음 나온 거는 뭐 지금부터 뭐 1, 2년 전이 아니고요. 네. 10년, 15년 전에도 이런 그 뭐랄까 컨셉의 제품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도 폰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 거고 타블렛은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는가. 네. 그래서 그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논의는 정말 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폰은 폰이고 태블릿은 타블렛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인치에서 더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갖고 다닐 때 좀 문제가 되고요. 맞아요. 예. 근데 타블렛을 또 예를 들어 그 정도 6인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사실은 그렇게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심동환님께서 태블릿으로도 화상회의 및 원격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옵션을 지원해야 하나요? 화상회의 가능하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유준호님, 컴퓨터처럼 보안이나 패치를 할 수 있는 PMS 기능이 지원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베뉴 11 프로입니다. 베뉴 11 프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델 프로 서포트 프로라는 서비스고요. 네.
이 서비스는 커머셜용에서도 가장 그 강력한 서포트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PMS. PMS가 혹시 뭔지 아시죠? 뭐 보안 그 관련된 프로그램 아무튼 얘기하시면 그 대리 그 기존 커머셜 제품군에서 드리고 있는 시큐리티 네. 이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네. 예. 하여튼 뭐 윈도우상에서 지원되는 모든 돌아가는 구동되는 예. 모든 것들은 다 돌아가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대래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김동규님, 기존 유사 제품과 달리 업무용으로 활용 가능한 점을 언급하고 계신데 주요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하겠지만 주요 그룹웨어의 구동에도 문제가 없을지요? 이제 뭐 정확히 그 이제 어떤 회사마다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를 텐데요. 네. 일단은 이 제품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노트북에 비해서 성능이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물어볼게요. 이분 질문을. 예. 자, 그 노트북에서 예. 윈도우 노트북에서 그룹웨어가 구동되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도 구동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오케이. 예. 네, 그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노트북에서 구동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여기서도 구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윈도우 맞습니다. 노트북.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들 안드로이드 제품군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CPU 성능도 좀 그렇고 네. 메모리 2기가 뭐 하드 뭐 16기가 뭐 이런 정도의 사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사양을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네. 팩트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디자인 아주 멋지다고 코멘트 많이 주셨네요. 디자인 네,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선호님, 델의 AS 정책은 어떻게 되냐? AS 정책 이걸 구매하고 나선 AS 정책. 기본적으로 그 델 제품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네.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때 서비스 조건도 사실은 다 선택해서 골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비용 추가 안 했을 때 1년 프로 서포트 서비스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엑시던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네. 고객이 사용하시다가 부주의해서 발생되는 네. 파손까지도 1년까지는 저희가 100% 책임을 져주는 내용이고요. 불량이 발생을 하면 전화를 하시면 2길 방문해서 처리를 하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를 하면서 네. 저희들이 픽업을 해서 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가주님께서도 아까 그 델 베뉴 11 프로 비즈니스용 버전에 탑재된 차별화된 보안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이랬는데 예. 그거 나중에 이메일로 예. 보내주시면 좀 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예. 이분한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OS가 윈도우즈 8, 그러니까 8.1 네네. 프로라는 일반 홈 OS가 아니고요. 네. 프로 OS가 깔려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는 DDP-E, DDP-S 이런 시큐리티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부품 선택형으로 주문하기는 불가능할까요? 허성현님, 소비자가 부품 선택형으로 부품을 선택해서 주문하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네. 델은 예전부터 델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고객님들이 직접 사양을 CPU부터 다 골라서 이렇게 네네.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딱 두 가지만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에서는 고를 수가 있는데 별도의 이제 고객님께서 뭐 하드를 좀 올린다든지 메모리를 좀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서기재님께서 코멘트 주셨어요. 저분 또 나오셨다. 저번 에이전스 웨어 시리즈 때도 나오셨는데. 아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들하고 친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네. 이분은 그 하드웨어, 네. 노트북, 타블렛을 주로 리뷰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해주시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좀 저희 제품도 공평하게 좀 네, 얘기해 주십사 이렇게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겁니다. 하여튼 저희 같은 이 우리 지식방송 시청자분들께서 눈썰미가 대단하세요. 센스도 되게 좋으시고. 네. 워낙 또 인물이 직접 좋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서 직접 원도제서 PPT 만들던 분 이게 굉장히 그때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나 봐요. 저도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종호님께서는 지금 이 지금 요 베뉴 11 요거의 경쟁 모델은 서피스 프로 3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어떤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 서피스 프로 3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12인치고요. CPU가 일반적인 CPU가 들어가고 좀 그 LCD의 해상도가 좀 더 높은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대신에 이제 가격은 이 제품보다 좀 더 비싸고. 네. 그러니까 서로 좀 뭔가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소비자들이 뭐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네. 다시 한번 뭐 이거는 어떤 회사를 뭐 이렇게 좀 디스하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하드웨어를 만들던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회사의 네. 그 제품력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판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남현민님께서는 베뉴 11 프로에서는 스피커의 출력은 어떠한지요? 스피커의 출력. 제가 알기로는 스피커의 출력이 낮아지면 소리나 음질 면에서 그리 썩 좋지 않는 면도 있어서요. 네. 이건 뭐 제가 좀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펙상 그 스펙 시트를 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출력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그 태블릿에 들어가는 스피커가 0.65W 정도 평균됩니다. 1W가 안 되죠. 네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3.3인치나 11.6인치 울트라북에 들어가는 정도의 스피커 성능은 나오더라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1W는 넘는 것 같고 1.5W, 한 모듈당 1.5W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영화 보시거나 음악 들으시거나 일반적인 활용하실 때 크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네. 김주호님, SSD 용량 증대가 쉽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지요? SSD 용량을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제품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태블릿들은 그 나사로 체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구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서 나오는데 전문가들도 분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먹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해를 해서 SSD 모듈을 교체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SSD 모듈은 M2 규격이라서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처음에 구입하실 때 필요하신 용량을 예상하시고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현수님, 자석 커버가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커버 자석 커버를 했잖아요. 네. 네, 뭐 그것도 이미 뭐 그 이런 태블릿들이 다 해결한 부분인데요.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자력과 위치 선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어떤 그 문제를 주거나 뭐 프리퀀시 쪽에 뭐 그 오작동을 일으키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박치규님, 4K UHD 동영상 재생 지원도 가능한데 실제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920, 1080 풀 HD급이라 화질 열화는 없는지요? 저 정도 픽셀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뭐 열화라는 것을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 픽셀 피치죠. 그러니까 대형 TV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픽셀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띄지만 뭐 휴대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HD 휴대폰이나 그 QHD 그 휴대폰이나 일단 동영상을 돌려보면 사람의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품질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예, 그 정도 선에서 열화는 뭐 거의 그 체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김흥준님, 기존의 태블릿을 한 개 정도 갖고 있으면 혹시 보상 판매 같은 것도 있는지요? 그런 보상 판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상일님, 작은 사이즈의 태블릿들이 이동성이나 활용성 면에서는 좋은데 미끄러져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뒷면과 앞에 화면 외 부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뭐 페인트나 레버 재질 등을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게 분명히 그 러버 재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잘 뭐랄까 미끄러지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뭐
표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미끄럽거나 사용하시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파손될 염려는 많이 없을 거라 보여지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각자 좀 조심하셔야 될 문제 아닌가. 네. 예. 자, 다음 제품 색상은 올 블랙만 있는 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블랙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박인영님께서는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허기현님 타사 대비해서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타사 대비해서 배터리 성능. 제가 측정을 해본 결과는 윈도우 비슷한 시스템의 프로세서 뭐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보통 평균 최대치를 보면은 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를 전혀 아끼지 않았을 때는 한 4시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2시간 정도 더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서길재님하고 김서연님 비슷한 질문인데 전자펜은 옵션인지 아니면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아, 옵션입니다. 옵션이요. 네. 자, 그다음에 송재근님 엔트릭인가요, 와컴인가요? 디지타이저. 네, 네, 예, 네, 엔트릭 네, 들어가 엔트릭,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델 베뉴 11 프로가 모바일 기기 속에 업무용으로 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있다고 이렇게 예. 평을 하셨고요. 김웅주님 S펜과 유사한 메모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요? 메모 앱. 아까 이게 원래 디지털이 원래 이게 좋으니까 스타일리시하니까 보셨어요? 그냥 S펜은 안 들어가 있던데 그건 삼성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모장. 메모장이랑 뭐 필기장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윈도우 앱 스토어에서 또 네. 관련된 앱을 또 구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뭐 필요에 맞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김수열님, 업무상 긴급히 자판 이용을 위해 홀로그램 자판이 유용할 때가 있는데 베뉴 11 프로에서 그런 것이 지원되는지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닥에 홀로그램으로 쏴서 그거는 그 제품을 뭐 붙여서 쓰시면 되는 건데 델에서는 뭐 그런 제품이 주변기기가 안 나와 있지 예, 않습니까? 그게 델 액세서리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자, 최성현님께서 이제 그래픽 성능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네. 이종호님 메모리가 최대 4기가였나요? 아닙니다. 8기가. 8기가. 네. 김웅준님 무선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지요? 무선 디스플레이. 와이다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델에서 사용하는 무선 랜이 스펙을 보시면은 인텔 와이어러스 랜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와이다이가 지원이 되고요. 네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무선 디스플레이 동굴을 사용하셔서 확장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스펙 시트를 보시면은 무선 랜의 스펙이 인텔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의 또 질문에 또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박한지님 혹시 멀티 부팅도 지원하는지요? 윈도우 OS와 리눅스 또는 윈도우 OS와 맥 OS 등등. 요즘에 윈도우즈하고 안드로이드하고 같이 이렇게 멀티 부팅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OS 제공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은 아쉽지만 윈도우즈만. 알겠습니다. 자, 김동희님 USB 버전은 3.0 그죠? 지원되는 거고 아까 그다음에 HDMI 버전도 있는지요? HDMI 버전. HDMI 단자도 마이크로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기수님 델이 산업용 태블릿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업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명명하기를 러기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러기드는 타블렛이 없었고요. 네. 노트북만 12인치, 14인치 두 제품을 출시를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번 가을에 올해 가을에 러기드 타블렛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극한 환경에서 타블렛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뭐
밀리터리, 그러니까 네네. 군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험한 제조 현장이라든지 예, 그런 데서 이제 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렇죠. 뭐 떨어뜨려도 네. 뭐 안전한 그런 타블렛이 네. 올 하반기 가을 정도에 저희가 지금 런칭을 할 생각입니다. 네네. 자, 윤여영님,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데 소개해 주신 것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정말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 베뉴의 단점 무엇인가요? 그냥 한마디 더, 국내 구매자는 장비에 예산을 맞추고 해외 구매자는 예산의 장비를 맞추지 않는지요.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제품의 성능이나 예를 들어 효용성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거가 단점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금액이 비싸다는 게 사실은 하나의 그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정도의 그 크기의 뭐 안드로이드 제품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2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예를 들어 아이패드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거 뭐 5, 60만 원이면 사는데 어떻게 이런 제품이 뭐 110만 원, 130만 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을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튼 이런 제품은 한번 구매를 하시게 되면 3년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평균적으로 3년을 사용하시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형태로 예를 들어 타블렛으로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데스크탑 대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또 업무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하나의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솔직히 예를 들어 한 20만 원, 30만 원 비쌀 수 있겠지만 1000일이잖아요. 3년이면. 그럼 하루에 뭐 200원, 뭐 300원 이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할 때에 충분히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투자다. 뭐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제 뭔가 이제 데스크탑이 있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 어떤 뭐 그러니까 이동성이 좀 있다든지 뭐 노트북을 또 구매해야 될 때 데스크탑이 있을 때 노트북을 안 하고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노트북을 뭔가 사야 될 사람이 회사에서 그 업무에 따라 가지고 노트북 대신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고. 네. 어차피 윈도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해 가지고 그죠? 네. 그런 초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김동희님, 무선 공유 환경인 와이다이나 HDMI로 화면 출력 시 원활한지요? HDMI 버전은 몇 버전까지 지원되는지요? HDMI는 1.4 규격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와이다이 화면은 뭐 이미 드라이버가 다 안정화가 돼 있어서요. 크게 문제 되지 않고 무선 디스플레이 성능 뭐 좋게 나옵니다. 네네. 아까 PMS는 이제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김선호님께서. 자, 박현주님, 전사적으로 델 노트북을 사용 중입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등 각종 주변 기기, BYOD 호환성 등이 지원된다면 마케팅 부서, 영업 등뿐만 아니라 기술팀 등의 파워 유저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품군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서비스 관련한 내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액세서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만큼 액세서리가 다양하게 그래서 업무 확장성을 높여주는 회사가 회사의 제품군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한번 출시가 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지금 저희 노트북을 구매하셨다.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더킹이 지금 현재 출시되는 제품하고도 정확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킹도 하나 뭐 몇십만 원이 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대리 아주 커머셜 기업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런 것까지도 노력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재근님, 오늘 노트기어 대표님이 조용하시네요. 노트기어 대표님, 베뉴 11과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피스 3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인기가 많으세요. 이종호님은 연예인 느낌 난다고 그러고, 야 여기 뭐 정말 남자분들한테 의외로 또 인기가 많으시네. 또 여기.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안 되는데. 예, 뭐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네. 답변 관련해 가지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서피스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 컨슈머 입장에서 보면 네. 서피스 3가 매력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뭐 주변 기기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감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 범위를 커머셜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PC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나 스펙 뭐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도 크지만 이 제품을 장시간 사용했을 때 PC로서의 기능 네. 그리고 업무로서의 업무 활용성 그다음에 또 생산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네. 거기에는 뭐 본연의 성능도 있겠고 네. 배터리 지속 시간도 있겠고 주변 기기에 따른 어떤 활용도 있을 겁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위주로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뭐 간간히 뭐 PC 사용을 서브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 아닌 보조로 하신다 그러면은 서피스 3가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겠고 PC 활용이 좀 더 많으시고 또 생산성 있는 작업 그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에서 뭔가 특화된 어떤 안정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더 중요하게 제품을 선택하신다 싶으면 델 베뉴 제품이 더 유리한 제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그 서비스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큰 격차가 있습니다. 네. 예, 제품을 국내에서 그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델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케이. 자, 그 김조님 뭐 김종민 대표님 IT계 차승원이라고. 저분 선물 드려야 마음 흔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죠. 아까 어떤 분이 그 윈도우 10이 이제 7월 29일 날 출시되잖아요. 윈도우 10이.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윈도우 10 아니잖아요. 그럼,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업그레이드 네. 예. 네. 7월 29일 이후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질문 받고요.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그 댓글창에 그 델코리아 박진철 부장님 저희가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달 내에 오늘 6월 10일이니까 7월 10일까지 한도 내에서 이거 사야겠다면은 박진철 부장님 이메일로 주세요. 그래서 나 방송 들은 사람인데 그때 하셨는데 그때 좀 이렇게 제가 구매하면 이런 옵션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오늘 즉흥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내본 건데요. 저는 왜냐면 저도 옛날 이게 우리가 홈쇼핑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각본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전문가 구매자들이거든요. 가망 구매자들이 검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이런 데서 뭔가 앞으로는 이렇게 세일즈 마케팅도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B2B 쪽에.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지 않지만 저도 3개월 뒤, 6개월 뒤 시야를 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현업에 있는 분들한테도 실제 구매하시는데도 뭔가 프로세스에 이런 것이 녹여들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자, 끝으로 두 분 한 말씀만 맞추고 하죠. 네. 예. 뭐 항상 제품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한 뭐 또 호기심보다는 이 제품이 가진 장점이 뭘까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델 베뉴 11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품은 뭐 겉으로 한눈에 사람을 반하게 하는 매력보다는 네. 지속적으로 어떤 PC와 태블릿 그리고 또 거치대를 활용해서 가정용 PC를 사용했을 때 네. 장시간 사용자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어떤 활용성을 준다는 점에서 구매 가치를 두신다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많이 팔리는 모델을 도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텐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 제품 아까 또 말씀하셨던 산업용 타블렛 뭐 이런 제품군까지 어떤 밸류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을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오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델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훈님께서 이거 법인 구매도
유효한 거죠, 법인 구매할 때도. 예, 네. 뭐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그 세일즈 팀이 또 네네.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소연 맨 끝에 이제 메르스가 이제 끝나기를 저도 이제 메르스가 끝나기를 하면서 자,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 그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되게 무덥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이걸로 방송 마치는 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